이번에는 SQL 대 NoSQL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SQL이 뭐죠? 그쵸?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해서 RDBMS의 그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들, 테이블끼리 뭐 조인하거나 뭐 소팅을 하거나 원하는 그 데이터들을 뭐 레코드들을 갖고 레코드 셋을 갖고 오거나 할 때 쓰이는 것들이 그 SQL, 그래서 한국어로 하면 구조화된 지리어로 해서 모든 데이터들을 핸들링을 하죠. 그러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그 SQL을 하나의 명령어로 나타나라 그러면 저라면 조인인 것 같아요. 이거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다 설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테이블 간의 어떤 1대 다관계나 뭐 1대1 관계, 다대 다관계를 명시해 줄 수도 있고요. 뭐 inner join, outer join, 뭐 self join 같은 걸로 되게 다양하게 원하는 그 데이터들을 합해서 그리고 그거를 또 정렬을 해서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런 어떤 SQL을 쓰는 RDBMS를 통틀어서 SQL이라고 일단은 그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SQL은 RDBMS죠. 는 row와 컬럼으로 행과 열에 저장하는 걸로 되어 있고, 대표적인 거는 이제 무료로 해서 뭐 완전 무료는 아니지만 뭐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을 무료로 쓸 수 있는 오픈소스의 하나인 MySQL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MS SQL, 그리고 선에서 만든 오라클. 오라클이 선에서 만들었나요? 네, 오라클에서 만들었죠. 오라클. 그래 있고요. 그리고 이제 SQL, 그러니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거를 이제 non-SQL이라고 하는데요. 걔는 이제 일단 조인이 없습니다. 조인이 없고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고, 타입은 이제 키밸류 스토어 스타일의 그 레디스나 다이나모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걸로 보시면 되냐면은 그 알고리즘의 그 해시 맵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키하고 밸류하고 같이 있는 그런 구조고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이제 도큐멘트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망고DB가 있는데, 얘는 이제 그 RDBMS의 테이블 대신에 도큐멘트가 이제 저장이 됩니다. 도큐멘트는 이제 테이블하고 다르게 테이블은 좀 정적인 스키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그 테이블에 이제 그 필드들이 어떤 건지, 뭐 인티저 타입인지 아니면 데이터 타입인지 아니면 바 캐릭터인지 같은 거를 미리 다 정해 놓고 거기에 맞게끔만 들어가는 반면에, 도큐멘트는 굉장히 동적입니다. 그리고 도큐멘트끼리 또 다 다양하게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도큐멘트는 이제 하나의 콜렉션이라는 그런 그룹 안에 다수의 도큐멘트가 있는 형태, 여기 있네요. 로 되어 있고, 각 문서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콜렉션에 있다 그래도 도큐멘트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동적 스키마라고도 다이나믹 스키마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대표적인 건 망고DB와 couchDB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와이드 칼럼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그 테이블 대신 이제 칼럼 패밀리라는 거를 사용을 해요. 걔는 이제 행별로 하나의 컨테이너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얘는 이제 RDBMS처럼 모든 열을 미리 이제 지정할 필요가 없고, 또 각 행에 또 동일한 열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이 있으면은 열이 막 레코드 같은 경우는 레코드 셋은 항상 일정하고 정확하게 맞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것도 마치 맘대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그 큰 데이터 세트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적합하다고 해요. 얘는 이제 캐산드라나 HBase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도 이거 직접 써보지는 못했는데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라고 있다고 합니다. 얘는 뭐냐면 그 어떤 그래프 있잖아요. 그래프로 표현하기 되게 적합한 데이터들만 이제 사용을 한다고 저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어떤 하나의 노드와 속성에 대한 정보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선이 있는 그래프 주조로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일반 데이터들은 그냥 점점점점점점 뭐 돼 있는 반면에, 얘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벡터 같은 경우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좀 다른 그래프에 되게 적합한 연속적인 값들을 표시하는 그런 거에
적합하고 저장하는 데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Neo4j가 있고 인피니티 그래프라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SQL과 NoSQL의 차이점을 알아보겠는데요. 일단 스토리지의 차이점에서는 이제 SQL은 아까 말씀드렸던 테이블은 행과 레코드와 열이 있죠. 그쵸? 근데 NoSQL은 알고리즘의 해시 맵처럼 키와 값 아니면 도큐멘트 아니면 그래프 형태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키마별로 보면 SQL은 이제 테이블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전에 미리 다 고정으로 정해 놓죠. 얘는 인티저 타입, 얘는 스트링 타입 하는 반면에 NoSQL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사용하면서 그냥 원하는 값들을 집어넣게 되도록 되어 있고요. 쿼리 같은 경우는 SQL은 SQL 쓰죠. 예. RDBMS는 SQL 쓰고요. 그러니까 SQL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정의하고 도작. 셀렉트 뭐죠? 데이터 갖고 오는 거죠. 조인 뭐죠? 테이블끼리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입력하려면 인서트 쓰겠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고 싶다. 업데이트 쓰겠고, 데이터 지우겠다. 딜리트 쓰겠죠.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NoSQL은 일단 SQL을 쓰진 않은데 그런다고 아예 없는 게 아니라 unQL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unstructured 쿼리 랭귀지라고 해서, 근데 얘가 아직 표준화가 돼 있지 않나 봐요. 그래서 DB 시스템마다 다 틀립니다. 그런 게 있고요. 얘는 이제 문서, 다큐멘트 모음에 중점을 두고, 이제 확장 쪽으로 보면 SQL은 어떻다 그랬죠? 수평 확장인가요? 수직 확장인가요? 수직 확장이죠. 그 이유는 수평 확장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업그레이드 하려면 서버 대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서버의 성능을 올리는, CPU를 올린다던가 램을 올린다던가, 그리고 이제 디스크를 이제 하드에서 SSD로 바꾼다던가 용량을 늘린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되고요. NoSQL은 이제 서버 개수를 늘리는 수평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뭐 다양한 게 있는데, 일단은 NoSQL 같은 경우는 릴레이션 자체가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보진 않아요. RDMS 저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잘라놓기가 편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NoSQL 같은 경우는 SQL 다음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거의 이제 분산 환경이 고려가 돼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들이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수평 확장하기가 훨씬 더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물 좀 먹을게요. 자, 보겠습니다. 그럼 reliability랑 ACID에서 N은 atomic, 그리고 atomic 3, 그리고 C는 consistence, I는 isolation, 그리고 D는 durability라고 합니다. atomic 3 죄송합니다. atomic 3는 원자성이란 얘기고요. consistence는 이제 일관성, isolated는 분리, 주의에서는 내구성입니다. ACID가 보장된다는 얘기가 뭐죠? 그게 뭐냐면은 트랜잭션이 이렇게 트랜잭션을 보장한다는 얘기예요. 트랜잭션이 뭐죠? 그렇죠. 은행 같은 데 할 때 A에서 B로 은행에 돈을 보냈다 그랬을 때 A에서는 빠져나가면 B에서는 무조건 그게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여러 프로세스가 시작해서 끝까지 완전히 완료가 돼야지만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트랜잭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QL은 이제 트랜잭션이 보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트랜잭션 안정성 보장 수준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시스템 같은 경우는 SQL을 쓸까요? NoSQL을 쓸까요? 그쵸, SQL 써야 되죠. NoSQL 써서 트랜잭션에 문제가 있으면 돈 허공으로 날아가거나 그런 금융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SQL을 많이 쓰겠고요. NoSQL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성능 및 확장을 위해 ACIC의 준수를 희생합니다. 이거 준수 희생하면 되게 문제 많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분산 환경에서는 이게 꾸준히 지켜지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다고 봅시다.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싱크가 되는 게
항상 제가 카피가 되는 시점에 무조건 싱크가 돼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천천히 언젠가는 다 들어가면 되는 그런 개념이니까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게 어떤 브로드캐스팅을 한다고 했었을 때 브로드캐스팅 한다고 데이터 일부를 받지 못한다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항상 뭘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성능 및 확장을 위해서 어느 정도 ACIC 준수를 희생해도 괜찮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SQL vs NoSQL SQL 사용, 방금 말씀드렸던 ACIC 준수를 보장해야 되는 경우 데이터 트랜잭션 무결성 보호가 돼야 되고, 돈이 관련되는 전자상거래, 돈이 관련되는 금융 같은 경우에는 ACIC 준수가 돼서 트랜잭션이 문제없이 발생이 돼야 되고요. 데이터가 구조적이라는 얘기는 이제 관계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변화가 적은 경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확장에 관련되어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그 버티컬, 그 수직적인 확장이다 보니까 확장에 제한이 있으니까 이게 그 서버 용량 이상을 제한할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운영 쪽에.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적은 경우. NoSQL 사용은 데이터의 병목 현상 방지. 그렇죠? 뭐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로드 발란서 하나 해놓고 그만큼 서버를 더 붙여버리면 되니까요. 그리고 구조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대량의 데이터 저장. 대량이 가능한 이유는 뭐다? 그렇죠, 분산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환경에 적합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및 스토리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계속 더 끼워 넣기만 되니까. 빠른 개발 강요, 이게 뭐 구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뭐 데이터가 구조적으로 않게 처리하기 때문에 뭐 크게 개발하는데 그 오래 걸리고 할 거리들이 없습니다. 뭐 사전 준비 없음, 버전간 중단 없이 데이터 구조 변경 용이. 그 구조 변경 용이가 쉬운 이유는 얘가 분산 환경 하에서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쉽다는 그런 얘기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